오늘 먼저 CX 저희 스피드업 제일 처음 하는 인사이트 톡이고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에서 한 번 작성을 하셨고 수행을 했던 내용을 한번 리뷰 설명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드리고 그러는 방향으로 오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직장 분들에게 공유 드린 자료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설명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CX 관점의 경쟁력 강화 프레임워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어, 스펙트라는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의 업무를 이해하고 그 업무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각 조직이 자기 업무에서 고객을 만나는 순간마다 무엇을 해서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지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 방법을 기초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적인 용어, MOT, CX 등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긴 하는데 이것들은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MOT라고 하는 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MOT는 고객과 만나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건데 영어로 Moment of Truth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진실의 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일상 사례에서 약간 예를 들어보면 카페에 손님이 방문한 상황이었을 때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손님이 주문을 하는 순간, 그리고 직원이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는 순간, 그리고 계산하는 순간, 이 각각의 순간들이 MO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순간의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 스펙트라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영업이 고객에게 제안하는 순간, 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든 기능이 고객이 사용하는 순간, 그리고 구축 같은 경우는 고객과 일정을 협의하는 각 이 순간이 각 조직의 MOT가 됩니다. 그러면 이 MOT에서 CX는 뭘까요? 이 CX는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각각의 순간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순간마다 고객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고객이 얼마나 만족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문을 받는 순간에 직원이 손님의 취향을 먼저 확인하고 메뉴를 추천하면 손님이 대접받는다고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 순간이 손님에게 남긴 가치가 CX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하면 영업이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제안하는 순간에 고객이 우리는 이런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요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런 페인 포인트가 있으시죠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객사에서 스펙트라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 제안하는 순간이 MOT고 그러면 고객에게 우리가 페인 포인트를 먼저 얘기하는 게 CX입니다. 그래서 CX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가입니다. 주체는 우리가 되는 거고요. 만족시키는 대상은 고객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나 제품 개발 구축이나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만나는 접점이 바로 고객이 되는데 인사나 재무나 정보보호 품질 같은 경우는 만나는 고객이 직접적으로 고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조직에는 고객과의 접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키지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접점이 우리가 고객이 아니라고 해서 고객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CX를 잘하고 있지라는 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실제로 실현이 되었는지 하는 방법이 관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약간 카페 사례로 예를 들면 손님의 응대가 좋으면 재방문이 늘고 단골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므로써 매출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 거는 재방문이라는 수치로 반영을 응대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재방문율이 됩니다.
이걸 우리 회사에서 적용을 하면 영업적으로 적용을 하면 고객한테 우리 제품을 소개를 했을 때 고객이 어, 우리의 페인 포인트를 잘 짚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뭐 계속해서 꾸준히 미팅을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견적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율을 관리를 하는 것이 CX의 그 측정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 지표는 측정이 가능한 거야시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고객의 만족을 높인다라고 할 일을 그 지표를 정하는데 만족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결과로 나타내는 수치로 측정이 가능하게 선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서 MOT를 정하고 CX를 정하고 MOT 할 일을 정하고 그다음에 관리 지표까지 내려가려면 총 5번의 사고 방식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순서로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시면 되는데 먼저 가장 많이 하셨던 게 1번, 3번 건너뛰고 바로 4번으로 가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거든요. 이 문제는 뒤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하셔야 되는 일은 내 업무에서 고객과의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처음에 설명드린 MOT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고객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고객이 어떤 거를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지, 무엇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는지, 무엇을 반복해서 문의하는지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이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만족시켜 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나마다 고객 가치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3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CX MOT의 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단계를 충분히 거치시면 4번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를 대입해 보서 계속 이제 산출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일이 되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CX MOT의 관리 지표가 됩니다. 어, 아직까지 어려우시죠? 예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앞에서 제가 카페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카페의 주문 순간을 5단계, 앞에 말씀드린 5단계로 대입을 한 건데, 먼저 1번은 카페에서 주문하는 순간이 그럼 고객과 만나는 지점은 손님이 주문하려고 카운터에 선 순간이고, 고객이 경험하는 것은 메뉴가 많아서 나는 무슨 메뉴를 고를지를 모르겠어. 근데 나는 내 취향을 존중받고 싶어. 그러면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고객에게 우리가 추천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고객이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럼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는 자기 취향과 맞는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직원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손님의 취향을 확인한 뒤에 그 손님의 취향에 맞는 메뉴를 추천해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님의 취향을 확인한 뒤 메뉴를 추천한 것이 정말 잘 되었나를 관리하는 것은 재방문율과 단골 전환율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4번에서 CX MOT의 할 일은 문장의 주체는 우리예요. 고객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장에 재방문율 같은 수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했지라고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 연습입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우리 회사 사례로 좀 넣으려고 해보다가 그래도 다른 직업군의 사례를 좀 연습을 해보자고 해서 제조업 사례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품 제조사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서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고객은 현대자동차고 납품받은 부품을 자사 생산 라인에서 조립합니다. 그러면 업무는 주문 접수, 생산 계획, 부품 제조, 품질 검사, 출하, 납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문을 접수하는 곳은 고객사 담당자가 직접 대화하는 업무고 품질을 검사하는 것은
고객사와 직접 만나는 접점은 없습니다. 그상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주문 접수와 품질 검사 모두 CXMOT 고객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칸에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다음 칸은 공란입니다. 자,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주문을 접수를 받는 순간, 그러니까 고객사가 주문을 넣고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럼 고객과의 만나는 지점은 뭘까요? 모르시겠죠?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좀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고객사가 주문을 회신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그럼 고객은 주문을 기다리고 회신을 기다리는 순간에 고객이 경험해야 하는 건 뭘까요? 음, 요청한 날 수량과 날짜가 가능한지 알 수가 없어서 생산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여러 차례 문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가치가 뭘까요? CX. 네. 자사가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제가 위에 1번, 2번, 3번까지 다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요? 호응이 너무 없으시다.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수량 납기 가능 여부의 확정 일자를 회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은 요청한 수량과 날짜가 언제까지 입고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관리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관리 지표는 주문 접수 회신까지 걸린 시간과 납기 변경 횟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CXMOT 내가 할 일의 문장 주체가 주문 접수 담당자예요. 고객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장에 신속하게는 회신 시간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는 회신 시간 같은 건 확인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1, 2, 3번까지 다 풀어드렸거든요. 그럼 품질 검사인데 이 품질 검사 같은 경우는 고객하고 직접 만나는 접점이 없습니다. 이 고객하고 직접 만나지 않는데 그럼 여기서 고객과의 만나는 1, 2, 3번은 그 고객과의 만나는 지점은 검사를 통과한 부품이 고객사의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고객이 경험하는 것은 이 물건이 불량이 나면 안 되겠죠. 생산 라인 불량이 나면 생산 라인이 정지합니다. 원인 파악에 시간이 걸려서 일정이 지연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가치는 납품받은 부품을 추가 확인 없이 투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음, 생산 라인 툴 기준에 따른 전수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제품 솔루션 납품하기 전에 저희 검사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고객사에 납품되기 전에 그 고객 우리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서 이것이 불량이거나 오류가 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할까요? 출하 후 반품 건수나 고객사 라인 정지의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고객사 접점이 없는 순간을 굳이 예시를 들어드린 건 나의 직접적인 접점이 끝에 고객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 고객과 만나는 접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로 조직장, 저희가 조직에서 CX 이 프레임워크를 받아서 리뷰를 한 결과에서 약간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약간 대표적인 것들만 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셨던 실수가 CX MOT 할인에서 문장의 주체를 고객으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고객 관점으로 작성을 하라는 것이 고객을 문장의 주체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얻을 가치는 기준인데 행동하는 주체가 본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사가 납기를 정확하게 인지한다 뭐 하는 것은 주체를 나로 되돌리면 확정 납기를 회신을 내가 하는 거고
고객사 분량이 없는 부품을 수령하는 것을 내가 하는 일로 돌리면 생산 라인 투입 기준의 전수 검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담당자가 진행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게 하는 것은 주체로 나로 돌리면 공정 단계별 진행 현황을 공개한다라고 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한 번 더 고객이 얻는 가치를 내가 하는 일로 한 번을 치환을 시켜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법이 문장의 앞에 나는이라고 한번 붙여보세요. 나는 고객사가 납기를 정확히 인지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앞에 나는을 붙여서 나는 확정 납기를 고객사에게 회신한다라고 하면 앞에 나는이라는 말을 좀 붙여보셔서 말이 되는 것이면은 조금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약간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좀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많이 하시던 실수가 CXMOD 할 일 칸에 업무의 프로세스와 할 일을 그대로 반복해서 적으신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CXMOD, 그러니까 우리 업무 프로세스에서 품질 검사라는 업무를 할 때, 그러면 CXMOT의 할 일을 품질 검사 수행 이렇게 적으신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는 CXMOT 할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업무를 고객이 얻을 가치를 기준으로 쓴 내 행동이에요. 나의 행동. 그래서 품질 경사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 투입 기준 점수 검사 이런 식으로 고쳤습니다. 어, 그래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업무 프로세스를 CXMOT 할 일에 그대로 동어를 반복해서 적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CXMOT 할 일에 수준을 나타내는 표현을 넣으신 경우가 많았어요.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누락 없이 이것들은 전부 다 측정하는 용어들이거든요. 측정하는 용어들은 CXMOT 할 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자주 하는 건 측정 영역이고 할 일 칸에 있으면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포커스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는 접수 후 회신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시면 되는 거고 정기적으로는 점검을 얼만큼 준수한지를 적으시면 되고 누락 없이 선별한다는 거는 분량을 선별해서 출하 후 반품 발생률을 관리한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것들, 고객이 만나지 않아도 업무에는 고객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설비 점검 같은 경우는 설비가 정지하지 않으면 납기가 지연되지 않고 그런 고객사가 생산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고객에게 도달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업무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닿는 면에 고객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 계속 끝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고객과 만나는 접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지금 받았던 것 중에 좀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그랬던 것들이 업무 프로세스가 있으면 각 업무 프로세스마다 고객과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업무 프로세스와 고객과 CMOT가 만나는 접점들이 1대1로 되어야 되는데 업무 프로세스는 10개인데 CXMOT 할 일은 5개를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 프로세스는 고객과 만나는 접점이 있습니다. 작성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단계 쭈루룩 따라가시면 그러면 아마 조금 수월하게 작성을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 프로세스를 작성을 할 때 이 일을 하고 나면 고객이 무엇을 얻는가를 스스로 이제 확인해 보시고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 작업만 적은 것이고 그래서 문장 앞에 나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가 어색하면 주체가 고객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칸과 다른 표현인가 만약 이게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주체가 전환되지 않은 것이고요. 수준을 나타내는 표현이 섞이지 않았는가 있으면 관리 포인트 내리면 됩니다. 비워둔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가 고객이 보이지 않는 업무 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너무 극단적인 것, 뭐 전달, 확보, 파악 같은 표현들은 특정 단어들을 썼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에게 도달하는 경로가 명확하고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명확하면 단어의 표현은 어떤 것을 쓰던지는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로 한번 고민을 해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식 작성하는 방법 한 번 더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프로세스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CXMOT에 할 일을 적어주시고 산출 자료와 이 CXMOT 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포인트 지표를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CXMOT 할 일에서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실 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100% 완성도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초기 완성도는 이제 우리 CX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한 40%, 50% 수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검토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과 함께 보강을 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성하시고 나면은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우리가 이제 고객 관점에서 고객을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할지 업무가 명확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 지표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지향적으로 사고방식으로 전환을 통해서 우리 스펙트라가 제안할 때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겠고 저희 스펙트라의 이것이 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 부수적으로 신규 인력이 적응하는데 안내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회사의 경쟁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진입 장벽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CX 7월 수역제 스피드업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번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 그 전에 수행을 한 것이 있어서 전 구성원이 CX 프레임워크를 작성합니다. 본인 업무 기준으로 CX 프레임워크 작성을 해서 7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본인 구성원이 각자 본인의 업무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남의 일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하는 일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조직장 분들이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성도를 볼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X 관점에서 사고하시는 방법을 조금 체화시키고자 하는 작업이니, 조금 한번 작성을 해보셨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전에 이제 작성해 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수정하거나 좀 바꿔야 될 방법들을 공유 드렸고, 그래서 그것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문의는 전화 CX 전략팀에 문의를 주시면 해당 문의에 대해서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